자,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 한번 보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요 과정을 만약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현재 이것이 바로 경우의 수다. 자, 이렇게 펼쳐주면 전체 땅의 절반을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 절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식정리가 가능한 애들. 여기는 식정리가 가능한 애들. 공식 사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절반은 공식 사용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는 식정리가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뭐야? 라고 한다면 이 식정리가 되는 내용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합사건과 곱사건이 있는 거야. 합사건, 곱사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사용이 안 되는 건 바로 누가 있냐면 바로 수형도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정리가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 자체가 규칙적이다. 상황 자체가 규칙적이라고 설명한다면 여기는 불규칙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는 불규칙적이다. 여기는 불규칙적. 항상 일정하지 않아. 앞에 내용에 따라서 뒤의 결과가 그때그때 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앞에 누가 오든 상관없어. 뭐 언제든지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아니야. 앞에 결과가 뭐지? 에 따라서 나의 상황은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게 내용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 않아. 이게 되는 거고 얘는 그때그때 상황이 불규칙하다는 것은 나는 앞에 있는 내용물을 꼭 확인해야겠는데 라고 설명하는 거야. 내용 확인이 필수다.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내용 확인이 필요 없고 불규칙적이지도 않으니까 그럼 나는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공식 사용을 할 수 있구나. 나는 식정리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설명하는 거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나는 식정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전체 카테고리가 반으로 딱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 해설지를 만들 때 가장 좋은 건 뭐지? 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식 쓰기 제일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다 집중이 되는 거야. 근데 요 땅의 비중이 얼마? 50%. 여기가 50%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쪽의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대신에 이쪽은 그냥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 모든 킬러는 전부 다 얘를 끌어안는 채 상황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용도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제하고 나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게 될 순열 조합은 다 어디 있냐면 이 곱사건 안에 순열과 조합이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일본, 여기는 한국. 근데 여기는 뭐야? 중국. 이게 되는 거야. 국가로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에 개별된 국가지만 영토만 따지면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다 합쳐봤자 중국의 영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땅의 크기만 보면. 이제 그런 설명처럼 얘는 어마어마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사건과 곱사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합사건이 뭐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합사건이라는 것은 사건의 종류는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야. 배경 한번 살펴보니까 사건의 종류는 2개. 사건의 종류는 몇 개? 2개. and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이어짐이 없다. 시간의 이어짐 없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시간의 이어짐이 없구나. 합사건이라는 것은 사건의 종류가 2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하고 B가 있는데 이 두 사건 간에 시간의 이어짐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할 수 있냐면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자, 이러면 던졌죠. 그럼 나오는 눈이 뭐야? 1, 2, 3, 4, 5, 6 이게 되는 거야. 6개의 경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것은 이게 되는 거야.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 5의 배수인 경우의 수.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질문하는 게 2의 배수도 물어보고 싶고 5의 배수도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맨 처음에 사건 자체가 몇 번? 한 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의 배수면 2의 배수인 거를 솎아내시고 5의 배수인 걸 솎아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해봐. 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내가 먼저 2의 배수가 나온 다음에 또 다음 상황을 이어서 5의 배수가 나온다. 이렇게 시간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상황은 이미 종결됐고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발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 첫 번째 뭐가 있어? 만약 두 사건 관계를 따져보다 보면 얘가 공집합일 수도 있잖아.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는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2의 배수는 2, 4, 6, 5의 배수는 5. 겹치는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A하고 B.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요거하고 요거를 합쳐주세요. 또는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합집합. 이게 되는 거야. 합집합.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니까 이걸 합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A가 원하는 거 가져오고 B가 원하는 거 가져와.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게 바로 M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 속하는 경우의 수, 개수가 몇 가지? M가지. 여기에 속하는 가지수 몇 가지? N가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하다 보면 아니 겹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A 교집합 B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A가 공집합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인 경우의 수.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가지야? 2, 4, 6. 3의 배수는 3, 6.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6이 있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여기가 A, 여기가 바로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것과 같은 요령으로 각각의 A라는 경우의 수, B라는 경우의 수를 구해준 후 겹치는 걸 빼주면 어때?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사건이라는 것은 사건 자체 두 개가 시간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각각의 요구사항을 발췌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을 구해놓은 후 겹치는 게 있냐 없냐를 따져주는 내용. 이것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한다. 이 점을 절대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여기 서비스 트랙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CF로 한번 들어갑시다. 여사건이 있어요. 여사건. 야, 요거는 이제 심화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데 여사건이라는 것도 하나 우리가 예외적으로 하나 배워보는데 여사건이 뭐지? 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있어. 이렇게 U. 그러면 여기가 A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배우지? 그러면 첫 번째는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바깥이 A 여집합이란 말이야. A 여집합. 자, 여기가 A 여집합. 그럼 여러분들 보다시피 A하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다? 겹치는 거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A하고 A 여집합을 합쳐주면 뭐지? 전체 집합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해석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의미가 뭐지? 라고 한다면 이 해석의 의미는 바로 이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의 의미는 뭐다? 이분법. 세상은 둘로 나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은 구하는 값과 구하지 않는 값. 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구하는 값과 구하지 않는 값으로 나눈다. 구하는 값과 구하지 않는 값. 구하는 값, 구하지 않는 값. 쉽게 말하면 하나는 A라면 하나는 A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법이야. 구하는 값, 구하지 않는 값. 그럼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쉽다와 어렵다로 갈라지는 거예요. 쉽다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법으로 세상을 나눠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뭘까라고 한다면 1번. 내가 만약에 1번. 구하는 값이 쉽다면 구하는 값 이게 쉽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는 뭐 해라? 직접 구한다. 이게 되는 거야. 직접 구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NA가 뭐야? A 개수가 몇 가지야 하면 그냥 직접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보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어.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10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 중에서 10의 배수인 경우의 수. 10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0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럼 여러분들 다 대답할 거야. 몇 개 나옵니까?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10개야?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10개. 이게 쉽잖아. 이거는 왜? 내가 원하는 값이 구하기가 쉬우면 그냥 직접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 구하는 값이 어려워. 구하는 값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쉽다면 여기는 어렵다. 그러면 구하는 값이 어렵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현재 뭐해라? 구하지 않는 값은 쉽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NA를 구해줘 라고 할 때는 차라리 전체 개수에서 구하지 않는 값을 빼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의미는 뭐다? 전체 개수. 이건 전체 개수. 전체 개수에서 여기는 구하지 않는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값.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뭐야 하면 여기가 바로 쉽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값은 어떻다? 어렵다 이게 되는 거죠. 구하는 값은 어렵다. 얘가 어렵다. 그러면 차라리 반대쪽의 값을 구해봐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야 하면은 10의 배수가 아닌 개수를 구해줘. 10의 수가 아닌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몇 개라고 합니까? 90개. 왜 90개입니까? 100개에서 10개 빼잖아요. 100에서 10개 빼잖아. 그래서 90개.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에서 왜 10을 뺐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지. 100에서 7을 빼는 이유가 뭐야 하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야. 10의 배수인 것과 10의 배수가 아닌 것으로 갈라진다. 10의 배수 구하세요 하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직접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0의 배수가 아닌 것의 개수는 어떻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런 식으로 일일이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구하려는 값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쪽을 쳐다보라는 얘기야. 내가 구하는 값이 어렵다면 반대쪽을 보면 반대쪽 거꾸로 쉽다는 얘기야. 또는 쉽거나 양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쉽거나 아니면 양이 적다. 현재 어렵다 또는 현재 양이 많다. 이렇게 한번 또 적어줄게. 그럼 여기는 쉽다는 것은 양이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통 쉬운 걸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내가 구하는 값을 한번 따라가 보는데 구하는 값이 어때? 너무 많아. 복잡해. 이러면 거꾸로 여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 풀 때 너무너무 탁월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집합을 그냥 그림으로 배웠다면 이제는 그 의미까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합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몇 개, 그럼 10에서 몇 개, 그럼 10개. 왜? 그러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렇죠? 그냥 직접 구하면 돼. 자, 이렇게 합사건은 시간의 이어짐이 없어야 돼 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곱사건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싹 지우고. 자, 그러면 곱사건이라는 건 뭐죠? 라고 하는데 두 번째. 곱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배경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종류는 두 개. 사건의 종류는 두 개. and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이어짐이
발생을 한다. 이게 되는 거야. 아, 시간의 이어짐이 발생을 하는구나. 시간의 이어짐이 발생을 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시간의 이어짐이 발생한다 해서 중요한 꿀팁이 있어요. 이것의 중요 포인트는 이제부터 나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게 되는 거야. 순서가 중요하다. 요 점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하게 되면 1회, 2회로 갈라지면서 A, 후, B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내용을 정리한다면 1회에서 A를 하고 2회에서 B를 한다면 자, 이렇게 시간이 이어진단 말이야. 그때는 각각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다? A의 경우에서는 M가지. 그 다음에 B의 경우에서는 몇 가지? N가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곱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이 곱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순서가 중요해진다. 현재 중요 포인트는 순서가 중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 진짜 크게 뒤통수 한 대 맞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말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상황이 이어질 거냐? Yes. 그러면 이거는 바로 곱사골 문제 푼다. 그러면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자. 예를 들어서 현재 A에서 B로 가는데 길이 이렇게 토탈 3가지가 있어.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나는 A에서 C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질문한 거야. 근데 A에서 C로 가려면 반드시 뭘 거친다? 이 내용은 A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C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오면 안 돼. 최단 거리니까. 그러면 내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총 몇 가지야? 3가지야.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야? 2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에서 B로 간과 동시에 B에서 또 C로 가면서 이어지는 거잖아.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곱사건을 써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지수가 총 몇 가지? 그럼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궁금한 건 왜 곱을 써야 되는 거냐? 덧셈이야 합이야 뭐 이것도 내가 원하고 이것도 원하니까 다 합치는 건 맞는데 얘는 왜 곱을 써야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살짝 표시를 했어. 스몰 a, b, c. B에서 C로 가는 것은 알파, 베타라고 표현했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만약 첫 번째 내가 만약 A로 갔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로 간다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막 그런데 A로만 가나? B로 갈 수도 있잖아. B로 갈 수도 있잖아. 몇 가지야? 2가지. 그러면 C로 갈 수도 있잖아. C로 간다면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A, B, C로 갈 수 있는데 각각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각각 경우의 수는 2가지씩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뭐야? 이거 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 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해주는데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몇 번? 3번을 더해줄 거야. 이게 되는 거지. 자, 이 개념이 바로 뭐야? 바로 곱, 2 곱하기 3 또는 3 곱하기 2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현재 설명하는 이 내용들이 바로 곱사건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3 곱하기라는 건 어차피 위로 가든 밑으로 좌우대로 가든 밑으로 가든 어차피 상관하지 않고 항상 경우의 수가 일정하게 나와.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계산할 거야 할 때 곱사건을 써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공부해 둘 것. 아시겠죠? 그래서 곱사건은 어떨 때 시간의 이어짐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각각의 상황들이 이어져서 한 가지 결과를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각각의 시간의 이어짐이 발생해서 한 가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뭐다? 곱사건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영도를 보는데 수영도는 말 그대로 뭐야? 하면은 여기는 공식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배경의 특성은 뭐다? 기본적으로 나는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불규칙적. 불규칙적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나는 내용 확인이 필요해. 내용 확인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공식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나의 풀이는 그때그때마다 뭐 한다? 달라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하나 알려준다면 어떤 경우냐? 중요 꿀팁을 알려주지. 정리해주면. 어떨 때야? 라고 하면 우리 수영도 풀 때 어떨 때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순에 나오는 게 바로 두 수의 합, 차, 곱.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과 또는 그것의 결과가 반드시 상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수의 합이 5, 두 수의 곱이 5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수의 합차, 곱이 반드시 상수 딱 떨어지면 이건 무조건 수용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인 부등식이 나오는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기호들이 나오면 전부 수용도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소비교. 대소비교. 크다, 작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 불일치. 일치, 오와 불일치. 이렇게 뜨면 같다, 같지 않다. 이거 뜨면 무조건 뭐해라? 수용도. 이렇게 되는 거야. 부등식이 나오거나 크다, 작다. 또는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거 뜨면 전부 다 공식 사용이 안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등등등 내용 확인이 필요한 모든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 확인이 필요한 모든 경우. 자, 이렇게 써주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수능에 잘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 1번과 바로 2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요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우리 첫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한번 배워봅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수용도냐. 예를 들어서 현재 만약에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주사위 2번 던질 때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눈의 곱이 홀수야. 두 눈의 곱이 홀수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상수라고 했지. 홀수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내용의 특징은 뭐야? 앞에도 홀수가 나오면 좋겠고 뒤도 홀수가 나오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숫자는 어딜마? 상관없어요. 그냥 두 눈의 곱이 홀수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두 눈의 곱이 홀수? 그러면 나 1, 3, 5 중에 하나 나오면 돼? 너도 1, 3, 5 중에 하나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1, 상관없어. 그냥 1, 3, 5 중에 하나 나와. 1, 3, 5 중에 하나 나와. 3, 1, 3, 5, 3, 5, 1, 3, 5.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곱사건, 내용 필요 없어. 그냥 홀수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3.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곱사건. 근데 만약에 두 눈의 곱이 6이다. 두 눈의 곱이 6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m 곱하기 n의 가지수가 6 나와야 되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상수가 나오면 결과 딱 정해진 거야. 내가 만약 1이야. 그럼 넌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반드시. 다른 거 안 돼. 홀수 짝수가 아니고 넌 6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2다. 그럼 난 3이 나오겠지. 3이다. 그러면 2가 나오겠지. 4다. 없지. 5. 없지. 주사위 눈은 1, 2, 3, 4, 5, 6이니까. 그 밖에 또 뭐 있어요? 6. 그러면 1 나오겠지. 이렇게 내용을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경우의 수 몇 가지다?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여기는 공식 사용 미안. 여기는 안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하나하나 모두 적는다가 되는 거야. 하나하나 모두 적는다. 이게 되는 거죠. 솔루션은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다 적어. 그냥 하나하나 다 써.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기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수용도 문제들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교재 정리해놨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면서 꼼꼼하게 필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배웠던 건 다른 거 없어요. 합사건, 곱사건, 수용도만 배웠어요. 자, 이걸 가지고 바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